대화할 때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그리고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힌트를 주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죠. 빙빙 말을 돌리면서 대화하는 사람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좋다 싫다를 표현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던가, 상대에게 단어로 암시를 주거나 아니면 표정으로 힌트를 주는 대화 방식, 이런 의사소통은요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경미하지만 폭력에 해당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자기의 미지근한 태도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싫은데도 좋다고 말한 그런 행동, 좋은데 싫다고 말한 행동,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행동, 하기 싫은데 하겠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겉하고 속이 완전히 다른 행동들, 표현 방식들이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소통 자체가 인간관계를 되게 안 좋게 만듭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특유의 그 집단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그런 방식이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대로 따르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외국처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느낌과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문화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부하 직원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좋다 싫다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표현 방식 쓰냐, 정확하게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타박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너 왜 이렇게 말대꾸를 심하게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 하듯이 힌트를 주면서 대화를 하는 모호한 방식이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힌트를 주면서 저는 그건 좀 점점점이지만 별로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하려다가 제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발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말줄임표를 하거나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비겁한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방식의 대화는 소극적이면서 폭력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희한하죠? 소극적인데 폭력적일 수 있을까요? 네, 소극적인데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적이라고 하면 꼭 때리는 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폭력이거든요. 특히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은근슬쩍 뭉개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돌려서 말을 한다거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동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동 공격형 방식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취해서 집에 들어온 문제로 부부싸움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피자를 아침 식사로 내놓는다거나, 상대가 급하게 불렀는데 들어놓고 못 들은 척해서 상대방 되게 화가 나게끔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수동 공격형이거든요. 이런 방식에는 자기 잘못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방식도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일을 지시했어요. 근데 부하 직원이 일을 뭉개다가 결국 프로젝트가 지연이 돼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일 안에서 이 회사 자체를 다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못된 면을 들키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식.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이런 착한 척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런 행동을 해요. 짐 맥널티 교수는 이런 행동을 간접 적개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속이 다를 때를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힌트를 줄 때는 보통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힌트를 줍니다. 진짜 폭력적인 거예요. 비언어를 100% 해석할 수도 없지만 비언어는 자기만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에는요, 사실 우리가 분노, 갈등,
경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비언어와 태도를 전달하고 그걸 사람들이 학습하게 되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뭐가 본심일까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친구 진짜 괜찮은 친구야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니까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말로는 진짜 괜찮은 친구야 라고 하지만 눈짓으로 표정으로 이미 뭐예요? 별로야 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는 언어와 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하는 비언어를 다르게 해서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리고 굴욕적으로 만들고 무시하는 이런 비열한 방식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심리적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표정이나 비언어로 힌트를 주는 방식의 의사소통은요, 사회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중구속을 피하는 것. 이중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하고 힌트하고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이중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되게 잘한다 그래서 그 표정으로는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는 이 이중 메시지, 이렇게 애매하게 이중 메시지로 말과 표정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60%에서 70% 정도는 이렇게 이중 구속을 사용을 합니다. 정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직성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중구속 메시지로 대화하는 사람을 멀리 하시는 게 사실 가장 편안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중구속 메시지를 표현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중구속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분, 이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좀 멀리 하시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얼굴 표정은 싫다는 것 같은데 왜 좋다고 말해? 정확하게 말해줘. 그래야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결정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면 손절하세요. 야, 네가 눈치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요, 얼른 이렇게 탁 정리하세요. 눈치 빠른 사람 만나. 나하고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안 맞는 것 같아. 못 알아듣게 애매하게 말하면 대화 되겠니?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자.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선을 긋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수동 공격성을 파악해라. 착한 척하지만 결국은 나를 계속 엿먹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싸울 일이 없는데 너는 허락했고 나는 갔다 왔어. 그런데 왜 너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짜증내는 거야? 어제 친구 만나러 간 것 때문에 지금까지 화가 나 있는 거야? 네가 나한테 명확하게 말해놓고 이렇게 짜증내는 건 내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 싫으면 싫다고. 그럼 내가 안 갔잖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자꾸 나를 괴롭히면 나는 더 이상 너 못 만나. 매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너랑 만나겠니?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어떻게 대화에 못 만나지? 그러면서 선을 긋는 거죠. 이게 사귀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최대한 빨리 선을 긋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말과 행동이 다른 방식이라면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정확하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을 배워본 적이 없다면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말고 차가운 음식, 따뜻한 음식 중에서 골라.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의 카테고리를 골라봐. 중식이야, 일식이야, 한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피곤해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상대방이 순종적인 걸 좋아하는 통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건강한 방식은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생각, 의견, 태도, 행동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더 진실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상대방이 모호하게 말하고 이중 메시지를 말할 때 절대 상대방한테 쩔쩔매이지 마라. 표정으로는 싫은데 말로 좋다고 말하거나, 놀러 가라고 해놓고 놀러 갔다고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이중 메시지를 사용하는 건요, 사실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모호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너 왜 내가 한 말 이해 못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쩔쩔매게 만들고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휘둘러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모호하게 말한 그 사람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휘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 게 사실은 최선입니다. 피해가 정말로 크거든요. 근데 연인 관계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정리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정리하지 못하면요,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좋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호한 대화 방식에 끌려가면 결국은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정말 온전히 1대1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가 될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빙빙 돌려서 애둘러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죠.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애둘러서 표현하는 방식은 오히려 배려가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방식은 그런 배려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서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스무고개 하듯이 힌트를 주거나 표정으로 말하거나 한다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요, 대화 방식도 정직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게 정직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건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신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